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도착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탄핵을 반대하는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것은 반대 집회가 허용되지 않은 지역이라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될 그날까지 싸울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저들이 저렇게 언론방송이 선동하고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곳을 장악하면 겁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언론방송에 언론 뉴스, 가짜뉴스가 섞여있는 언론방송 뉴스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저는 모두 발언을 끝내고 오늘 오신 연사들 한 분 한 분씩 발언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탄핵 반대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5분 내로 발언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지난 대통령 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에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발언하겠습니다. 아마 연호하고 하면 또 뭐 집수보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탄핵에 아픈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나라가 잘 됐습니까? 망해가지고 지금도 헛극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왜 합니까?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 끝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년만밖에 안 지났는데 뭘 어쩌라쩌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가서야 되겠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란. 여러분, 우리 내란이란 뭐냐 하면 북한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도한 것. 그게 내란입니다. 법에 있어요. 북한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한 것.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직이 뭡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바로 국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탄핵해요. 자기가 자기를 붕괴시킨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법 공부 안 한 분도 다 알 수 있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한 것입니다. 목적. 그런 목적이 대통령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죄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을 폭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우선 목적도 없었지만 지금 지난번에 계엄령 사태 나가지고 어디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서 20명이 맨 처음에 걸어갔고 뒤에 몇 명 도왔다고 그래요? 이게 폭동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폭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좌파들이 맨날 집회 시위할 때마다 정말 폭동하잖아요. 네. 불법하면서 진짜 폭동하는 저들 남겨놓고 어떻게 대통령이 폭동했다는 말입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왜 그럼 계엄을 내렸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계엄을 내릴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압니다. 비상사태가 나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럼 왜 다른 걸 안 하고 계엄을 했는가? 여러분, 대통령이 뭘 해보겠다고 입법하면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아버렸죠. 다 끝장내버렸죠. 일하겠다고 돈이 필요해서 예산 총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만 했죠. 이제 사람 세우려면 탄핵 뭡니까? 총무를 통해서 다 물어뜯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무엇으로 국정을 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대통령이 알게 됐어요. 근데 부정선거라도 이걸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정말 이 좌파와의 싸움을 새롭게 해보자. 이래서 사실은 옛날에 종래에 이런 계엄이 아니라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특별 계엄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나와가지고 총칼 들고 나왔지만 그 총에 무기가 있었습니까? 빈 총 들고 한 거예요. 뭐 경찰군이 국민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는 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계엄군은 뭐예요? 선관위로 간 거예요. 선관위로 가고 선관위 연구원 가고 거기서 여론 조사하는 그 여론 곳에 갔어요. 세 군데 갔는데 그게 바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가 핵심인지 몰라셨죠?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 핵심 지역을 딱 갔어요. 제가 그것을 아는 순간 이 대통령이 길을 잘 잡았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게 없어서 내가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나선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를 계엄이라는 일을 덧을 씌워가지고 아니 그게 불필요한 것 같으면 계엄이라는 게 불법인 것 같으면 왜 헌법에 정해놨을까요? 법에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제 이 선관 여기 뭡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바꾸겠다고 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어넣는다고 해요. 너무 수가 다 보이죠? 너무 다 보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급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임명하면 안 돼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험해본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부득이하게 인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관은 안 되는 거예요. 장관급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장관을 임명했는데 탄핵이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복귀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탄핵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장관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적으로 결정 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심판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가 대통령이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장관급은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헌법재판소장이 사퇴했는데 그 자리에 안 메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탄핵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선관위원 뭡니까 중앙선관위원 이게 뭐예요? 헌법재판관을 가짜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런 기조에서 지금 잘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못합니다. 국힘이 해야 되는데 국힘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모여서 다 힘을 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네, 한교안 감사합니다. 전 총리가 발언했습니다. 한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 하나요? 형만이 압수수색을 왜 안 해요?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따로 인터뷰해 주세요.
자, 대통령 발언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방해하는데 경찰분들께서 다 우리를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 그래서 경찰 여러분, 방금 얘기한 사람 불법 행위했으니까 체포하세요. 자, 저기 시민으로 요구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대통령 담화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담화문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나머지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식한 얘기들이에요. 언론방송 기자분들 정확하게 아세요. 대한민국이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입니까? 대통령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군통수권자이자 국정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발언하실 분 다음 분을 모시겠습니다. 서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시고 애국운동을 많이 하시는 심하보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운 일기에도 이 자리에 취재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집단의 단순한 탄핵은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지도자입니다. 그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며 그를 지지하는 국민을 같이 탄핵하는 심하보 것입니다. 목사님이 발언하고 둘째, 있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탄핵은 중대한 사안이며 그 결정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탄핵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탄핵에 재미들렸든지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국무총리까지 탄핵한다고 하는 의원들의 내란적 행위는 우리 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국회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을 떠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아닌 단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맙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대통령 탄핵 반대!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반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멀리 여기서 구호해치면 경찰이 뭐라고 하거든요. 기자니까 기자가 요구하는 경찰분들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반대! 반대다! 반대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멀리 경북에서 오셨습니다. 신재영 목사님. 자, 그러면 저 파주에서 오셨습니다. 애국운동 하시는 최문수 목사님 발언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최북단 파주 임진가에서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주셨는데 3번 저는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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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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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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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경찰 여러분, 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들,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계속 집회,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 많이 우리가 집회가 중단될 수 있어요. 좀 협조를 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호를 외친데도 반씩 섞어서 하세요. 자,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른문화연대 대표이신 안희안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날 이렇게 많이들 모이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죠? 예. 근데 법에 따라 움직이는 법치 국가 맞죠? 근데 선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자는 거는 또 마오쩌둥의 홍위병이나 또 북한의 인민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지. 대한민국은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 맞죠? 이명박 대통령께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탕, 아주 구호도 잘 만들어요. 뇌 구멍이 뚫려서 죽는다. 그 무렵에 미국산 소고기 값이 떨어져서 저희 집은 모처럼 소고기를 실컷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컷 먹어도 뇌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집회를 해야 됩니다. 경찰들부터 빨리 경찰들이 보다내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대하게 부치갑니다. 경찰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구호를 외칠 겁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답게 법으로 그때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나라가 어수선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속상하죠? 가슴이 아프죠? 미래가 창창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거는요,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태블릿 씨도 엉터리였었고요. 근데 촛불문화축제로 보여요. 선동을 해요. 이 선동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 건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기억할 겁니다. 민노총 간부가 구속이 되었죠. 왜냐? 북한의 지령을 받았거든요. 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뒤흔들어 놓으라고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다시 촛불문화축제니 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나왔지만은요, 내란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시 말해 대통령이 되려고 또는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 밀란을 일으키는 것, 반역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국어사전 검색해도, 법을 따지지 않아도 국어사전만 검색해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이것을 내란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몰아가고 있고 또 촛불문화축제에서 몰아가고 있고 또 국민들이 선동을 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선동질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이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에 선언을 하고 6시간 만에 취소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속상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요, 아마 평생 한숨을 지었던 것보다 최근 몇 주간의 한숨을 지었던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바로 가려면 민주주의 꽂힌 선거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민주주의 꽂힌 선거가 무너지면 다시 말해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얼룩지면은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하는 집단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료를 내놔야 돼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 응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헌법으로 채용시킨 이 불의가 드러나면서 그래서야 자료를 일부 내놓았지만 그 자료 일부 가지고는 전체 부정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 이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계엄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에는 200명이 들어갔지만 이 선관위는 297명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선관위에 또 비중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카드 교체는 얼마든지 일어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증거는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형상보건 종이, 형상 뭐 기억 종이, 헛소리입니다. 투표용지가 분명히 한 번, 두 번 접으면은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형상보건 용지라 그렇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용지들도 자국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른 용지들은 자국이 남고 이 부정에 관련된 용지들만 자국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국이 나거나 다 자국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는 자국이 나고 어디는 자국이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선동해서 또다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가지는 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선동은 아니지만 진리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니 대한민국 법치를 망가뜨리는 선동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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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들은 공평하게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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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전체 자료를 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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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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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앰프를 좀 소리를 더 크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성명서 낭독할 우리 그 시민단체 성명서 준비해 주세요. 금글러리아 왔어요? 그 영어 성명서도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좀 기다렸다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 20대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신 우리 20대 청년 박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에서 온 기성경입니다. 네, 저는 앞에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미 탄핵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탄핵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느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짜 탄핵 노래를 부르다 못해 언론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은 단체로 탄핵병에 걸린 거 아니냐고 조롱을 대놓고 봤던 그들이 이제 탄핵할 대상을 찾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탄핵병에 걸린 이 극악무도한 어떤 정당을 참는다면 어떠한 사태, 어떠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자, 우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검사와 판사를 탄핵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탄핵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과 사범 그리고 12개의 범죄로 기소가 된 정치인이 앞으로 몇 개의 더 범죄로 재판정을 10년 넘게 들락달락 거리면서도 감방에 가지 않아서 그런 어떤 정적을 가지고도 나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정치인인데 하면서 정치를 하는 꼴을 보는 그 고통을 아주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장관들까지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떤 국가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국가의 녹봉을 받으시면서 열심히 저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도 안 될 판에 그들이 공회전 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들이 수장으로 계시는 기관 전체가 불능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원하는 국가적 과제, 저희가 원하는 어떠한
이뤄주세요. 저희를 위해 복지를 만들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불능으로 만드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탄핵을 반대하며 오늘은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저희가 탄핵을 막았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하신 이유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계엄을 선포하신 계엄을 시행하신 이유에 빗대서 말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금 국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탄핵의 남발로 행정부를 불능을 만드는 상태를 나는 정상화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는 국가 공무원이 국민들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항상 국민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계엄을 통해서 예산으로 인해서 이런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산에서는 군인들의 월급을 깎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어떤 예산을 깎고 마약 범죄를 막는 그 예산을 깎고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구시키는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대통령님의 계엄을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를 보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국고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선관위의 서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분명히 북한의 해킹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 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중앙선관위가 그것도 내부의 어떤 비리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이것은 큰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의 적국인 북한의 소행으로 무언가가 뚫려 있다라면 이거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킴으로써 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앙선관위의 어떤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키며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은 정당했으며 이런 무분별한 탄핵을 막음으로써 더욱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어떠한 비리나 잘못도 눈 감지 않고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나라로 가자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아무튼 젊은 목소리, 젊은 20대, 10대들도 가장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요즘 20대 청년들, 대학생들 이재명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법을 자행한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젊은 목소리 잘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가로 발언하실 분 한 분 더 있습니다. 전국 교수연합 회장이십니다. 이인호 대표님, 회장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한민대학교에서 은퇴하고 전국 기독교수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이인호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던 날 이 헌법재판소 마당까지 침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경찰버스 지붕에 한 분이 이일록 교수입니다. 12대에서 한 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들이 올라가지고 저를 다 폭발을 하면서 놀랐는데 저 끝에서 건물을 넘어서 침투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 시간 탄핵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가. 지금 거대 야당이 대통령이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모든 면에서 이번 기회에 드러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회 상임위에서 그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지명을 받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겨우 몇만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또는 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작자가 그들 앞에서 원래 국회는 입법 활동이 주 임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청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제왕도 그런 제왕도 없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무슨 뭐 황제입니까 뭡니까? 전 TV 보면서 정말 기가 찹니다. 그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문화를 부라리고 큰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하는데 아니 자기보다도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을 그분이 말하면 들을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런 아주 잘못된 참 난장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제 아들이 특전사 장교 출신입니다만은 특전사 사령관은 여러분 어떤 부입니까? 나 이름은 말하기 싫어요. 특전사는 전쟁이 나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적군에게 침투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대통령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가 나와서 아주 야당들, 국회의원들 듣기 좋은 말로 나는 대통령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하고 정말 대한민국 군대가 엉망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여러분 또 한 번 봤지요? 전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완전히 농락을 하면서 아주 깨춤을 추던 여자 의원이 이번에 어떤 모 씨를 불러다 놓고 청문하면서 국무위원입니다. 내가 그 사람도 이런 말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을 아주 자기 편으로 모델을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님이 임명한 장관을 그래서 저놈도 사전에 이 대통령님하고 같이 국무회의하면서 비상계엄 언론할 때 정보를 알려줬구나. 이번에 보니까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간첩들, 세작들, 중성하지 않는 당신들 얼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모든 상황을 공평무사하게 아까 전에 우리 법무부 장관 출신이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우리 한교안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기강이 허물어진 것을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심차게 변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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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자 이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성명서 김현희 대표님 한글 성명서 있고 영어 성명서 한글로 준비해 주세요. 한글 성명서부터 하세요.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한교안 총리를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앞에는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아주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 이상으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우 목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